스포츠. No problem.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정 PD와 김 기자, 정현호 KBS 스포츠 PD,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두 분 이렇게 또 완전체로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. 건강에 뭐 문제 없으시죠? 그렇죠. 요즘 폭염도 한풀 꺾인 것 같고 꺾였습니까? 꺾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비가 엄청나게 와서. 갑자기 지금 밖에 비가 네. 돌풍, 천둥, 벼락에 얼마나 왔어요? 저는 사실 사무실에 쭉 있어서. 그러니까 어제도 소나기가 제법 많이 왔고요. 오늘도 오면서 그래도 우산을 준비해 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정말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정말 많은 비가 지금 현재 여의도 일대에서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각 구장에서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걸 보니 네. 경기에는 큰 지장을 안 주는 그런 비인 것 같습니다. 네. 주간 MLB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류현진 선수 얘기부터 안 꺼낼 수가 없는 게 지난주에 광복절 더비가 있다고 그랬어요. 그렇죠. 한일전. 네. 그런데 지금 여전히 11승에 머물러 있는 걸 보니 승수를 추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판정승은 했죠. 기쿠치와의 대결에서 비교적 나은 성적을 거두긴 했으나 불펜 난조로 이제 패전을 기록을 했습니다. 시애틀전에서 6과 3분의 1이닝 동안 4실점. 기쿠치 선수는 5이닝을 채우지 못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류현진 선수의 피칭이 나쁘진 않았습니다. 네. 왜냐하면은 1회 선제 투런런을 허용한 다음에 6회까지 쭉 무실점이었는데 7회에 이제 3루타 볼넷을 내주고 구원 투수인 리차드가 올라왔는데 3런을 허용하면서 이 중에 2점이 류현진의 자책으로 기록이 되면서 총 4실점이 되고 만 거죠. 야, 그래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까? 네, 네. 그렇죠. 시즌 6회째를 당했죠. 네. 기쿠치한테는 판정승을 했지만 결국 패전을 했으니까. 그러니까 네. 많이 아쉽습니다. 근데 1회 홈런 이후에는 그 다음엔 잘 막았다고 했잖아요. 잘 네. 던졌습니까? 어땠습니까? 그러니까 1회 홈런 맞고 나서 14타자 연속 범타 기록을 류현진 선수가 기록을 했죠. 네. 직구 평균 구속도 80마일 후반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최고 구속이 92.2마일 그러니까 한 148km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장타를 2개 맞은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게 됐죠. 네. 특히나 이게 또 2개 장타가 모두 3번 타자인 타이 프랜스에게만 홈런 1개 그리고 7회 3루타 1개. 그렇죠. 네,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류현진 선수의 패배로 이어진 빌미가 된 격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3루타를 맞고 볼넷까지 내주고 볼넷으로 주자를 하나 더 네, 맞습니다. 내줬군요. 그래서 1-3루인 상황에서 교체가 됐어요. 그렇죠. 그때 교체를 하는 게 맞나요?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류현진 선수가 워낙 멘탈이 좋으니까 존중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법도 한데 이 찰리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이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해서 교체했다고 했는데 류현진 본인은 투구수도 괜찮았고 힘도 있었다. 보통 이런 식의 워딩을 가져가지 않는 선수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좀 아쉬웠나 봐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직전 타자의 볼넷도 사실 저는 볼 때 그 전에 되게 잘 맞은 타구를 그 전 이닝에 허용해가지고 약간 거르고 그 다음 타자랑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. 저는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교체를 해버리더라고요. 그 전에 이제 사실 이 3런을 치는 토레스를 잘 막아냈었거든요. 류현진이. 네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의를 했거나 혹은 류현진 선수를 좀 더 길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그러니까 했습니다. 이게 모든 게 다 결과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. 예, 그 뒤에 이제 올라온 이제 트레버 리차즈가 이제 홈런을 맞고 또 백투백 홈런까지 내준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교체가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몬토요 감독의 어쨌든 워딩도 류현진이 오늘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불펜 투수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류현진 선수가 좀 선수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이런 벤치 결정에 수긍했던 그런 부분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이 교체의 상황이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또 현지 매체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존중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14타자나 범타 처리했는데 그러면 공 구위는 좋았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렇죠. 류현진 선수 하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페스티벌 구속이 최소한 90마일 이상 나와야 한다. 그리고 체인지업의 제구가 돌아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날 등판에서 이 두 가지는 괜찮았어요. 말씀하신 대로 페스티벌 최고 92마일까지 나왔고 체인지업의 실투도 거의 없었고요. 그런데 이제 포볼이 이제 있긴 했지만은 앞서 말했듯이 그 중에 하나는 피해가는 느낌이었는데 이 류현진의 제구가 이날 좀 흔들렸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트라이크 존과 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일명 이 보더라인 제구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지금 연속 경기 피홈런을 맞았잖아요. 장타력이 피장타에서 보여주는 문제처럼 스트라이크 한가운데로 좀 몰리는 그런 제구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등판 때는 이 부분만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일반인들은 참
한가운데 던지기도 힘들잖아요. 그렇죠. 오히려 한가운데만 던지고 싶어서 절대 안 들어가는데. 네. 이 정직한 볼은 또 장타로 이어지니까 네. 걱정이 많습니다만 류현진 선수 그래도 11승이면 아메리칸 리그에서 승수가 꽤 높은 거 아닙니까? 네, 현재 이 다승 부문에서 이 류현진 선수가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. 현재 아메리칸 리그 다승 부문 선두에 있는 선수가 오클랜드의 크리스 베시시 12승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류현진 선수 그리고 뉴욕 양키스의 게리 콜 또 휴스턴의 잭 그레인키 네. 이렇게 3명이 현재 11승으로 공동 2위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. 참고로 류현진 선수가 한 시즌 최다승을 기록했던 게 14승이었고요. 또 이 한 시즌 최다 이닝이 192이닝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추세로 보면은 어쨌든 이 최다승에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분위기고 여기서 조금 더 류현진 선수가 이닝 소화 능력을 조금 더 키워서 내심 그래도 한 200이닝까지 던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. 사실 두 자릿수 승수가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렇죠. 네. KBO 리그에서도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그렇죠. 또 저희가 바라는 거는 뭐 한 15승, 16승 정도 그렇죠. 딱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. 네. 그래서 다음 등판 일정이 궁금해요. 다음 등판이 아마 일요일에 돌아오는 일요일 디트로이트전의 홈 경기 등판이 예상되는데 로테이션도 이제 일주일 휴식으로 충분히 잘 가져가고 있고 이번 그 등판 일정이 좀 괜찮아요. 디트로이트 그다음에 27일 날 시카고 화이트삭스 그리고 9월 1일에 볼티모어까지 3경기 모두 홈 경기에 등판할 걸로 보이고 그럼 뭐 14승 하겠네요. 그러니까 이건 이제 3승하면 14승이죠. 그렇죠. 단지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그전에 좀 부진하기도 했고 좌완 투수를 상대로 좀 타격이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은 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.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15일에 등판을 했고 네. 그리고 지금 현재 일정으로 22일이면 일주일 쉬고 나오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또 토론토가 중간에 17일과 20일에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5일 로테이션으로 해서 이게 더해져서 지금 일주일 휴식인 거죠. 네, 또는 23일에 로저스 센터에서 열릴 이 홈 경기가 아주 이제 다음 등판 유력한데 그리고 어쨌든 조금 이 보스턴전에서 힘들었고 그렇죠. 또 이번 시애틀전에서는 구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예, 일주일간의 이 휴식기에 예, 류현진 선수가 조금 더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예,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부분에서는 참 눈에 띄는 대목이다 보시겠습니다. 풀 충전해갖고 한번 제대로 던져보자고요. 네. 김광현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아직 있는 거죠. 언제쯤 네. 복귀하나요? 아직까지 확실하게 발표는 없는데요. 지금 캐치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뭐 그 전까지 팔꿈치 쪽이었나요? 팔꿈치 쪽이 이제 필요했는데 이게 뭐 다 완전히 수술을 하고 복귀하는 건 캐치볼이 아직 복귀가 멀었지만 중간에 잠깐 휴식 후 복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빠르면 이제 돌아오는 미러키전에서도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세인트루이스가 플레어티라든가 미콜라스 이런 기존 선발들도 같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의 상태를 봐서 굳이 빨리 복귀시키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. 근데 만약에 그 자리를 이제 다른 선수들이 잘 메꿔버리면은 김광현이 다시 불펜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안 아프고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자 그리고 최지만, 김하성, 박효준 선수 소식도 전해주시죠. 네, 최지만 선수 한동안 많이 부진했는데요. 네. 그래도 오늘 이 볼티모어의 경기에서 2타수 1안타 2볼넷에 2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한 경기 3번의 출루 기록을 세웠습니다. 오랜만에 활발한 활약을 이제 펼쳤는데 그렇지만 또 이 왼쪽 햄스트링 증세가 좀 있었죠. 그랬죠. 네, 그나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서 다음 경기 출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네. 이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대타 요원으로 주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경기에서도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안타 없는 그런 경기를 치렀고요.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 한동안 참 핫했죠. 네. 네, 지난 11일 경기에서는 또 한 경기 3안타 경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LA 다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5타수 무안타에 그치면서 이 3경기 연속 무안타로 잠시 지금 침묵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 침묵을 깨고 좀 큰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습니다. 박효준 선수 화이팅입니다. 네네. 자 우리 투수인지 타자인지 항상 궁금한 오타니. 네네. 이 타자입니다. 타자입니다. 이제 요즘 확실히 타자라고 하시네요. 네. 예. 왜냐하면 지금 홈런왕하게 생겼으니까요. 그러니까요. 와 홈런왕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39개입니다. 이제 하나만 더 치면 40개죠. 홈런 단독 선두인데 2위인 이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랑 4개 차이고요. 3위 이제 맷 올슨과는 9개 차나 납니다. 그리고 웃긴 게 또 도루도 5위를 기록하고 있어요. 17개나 기록하면서 이제 타자라고 볼 수밖에 없죠. 도루도 하지 홈런도 치지 이러니까. 네.
저는 사실 네. 이 투수가 몸에 흙이 이렇게 묻어 있는 투수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. 그렇긴 하네요. 그렇죠. 네네. 왜냐면 도루를 했으니까. 맞아요. 와. 아니면 홈쇄도 같은 거 하면서도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이렇게 막 흙이 잔뜩 묻어. 그 상태에서 마운드에 올라가고. 마운드에 바로 그냥 올라가더라고요. 네, 뭐 동네 야구에서나 나올 법한. 야, 근데 또 공도 엄청 빨라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거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예, 이 외계인이 아닐까 살짝 좀 의심이 네. 듭니다. 아, 도쿄 올림픽 얘기 잠깐 해보죠. 올림픽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선수가 있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네, 미국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데이비드 로버트슨. 이 선수가 2008년에 뉴욕 양키스에서 데뷔를 해서 네. 지난 2019년까지 53승 33패에 137세이브, 홀드 147개를 기록을 했던 주로 마무리랑 이제 중간 개투를 이제 많이 던졌던 그런 선수였죠. 맞아요. 그러다가 2019년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결국은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이 방출이 됐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독립리그에서 뛰다가 이번 도쿄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로버트슨이 출전을 했고요. 여기서 3경기에 등판해서 3이닝 2실점 또 2세이브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은메달에 기여를 했고 결국은 이 템파베이와 또 메이저리그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트리플 A에서 지금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로버트슨이 이 올림픽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서 잠시 독립리그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재취업에 성공한 그런 사례가 나와서 상당한 화제를 모았습니다. 이 정도면 정말 감동의 뭐 도가니입니다. 예. 아, 또 어떤 선수들이 화제가 됐죠? 선수도 선수지만 역시 꿈의 구장 경기가 제일 좀 화제가 됐었는데 꿈의 구장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었죠. 사실 이 꿈의 구장이라는 영화처럼 농경지 한가운데도 경기장을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. 이게 이제 영화 내용인데 이번에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사무국에서 2019년부터 이제 마을을 매입해가지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가 여기서 열렸는데 네. 경기 내용도 이제 4대7로 뉴욕 양키스가 9회까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9회 저지랑 스탠튼이 홈런을 쳐서 역전을 하고 그랬더니 또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팀 앤더슨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엄청났죠. 이 이제 농경지 한두 판에 만들어진 야구장에서 끝내기 홈런을 이렇게 짜고 치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영화도 너무 자기적이라 할 것 같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. 그러니까 이게 홈런을 또 치면 이게 관중이 받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옥수수 밭에 공이 짧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봤고요. 진짜 이게, 영화 같네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소재로 해서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가 워낙 좀 인기가 좀 예전 같지 못하니까 그렇죠. 이제 사무국 차원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모으고 그러면서 이게 좀 참 수년간 기획을 해서 만들어진 매치라고 해요. 이번에 워낙 이 미국 내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모아서 2005년 이후에 이 최고 시청률을 정규 시즌 기준으로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고요. 워낙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년 8월 11일에 시카고 컵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대결이 여기서 펼쳐진다고 합니다.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겠군요. 그래야 더 희소성이 생기니까요. 네. 꿈의 구장 경기 참 부럽습니다. 메이저리그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한 주간 스포츠계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잠시 쉬었다 올게요.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.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. 정연호 KBS 스포츠 PD,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. 오늘 또 어떤 이슈들 갖고 오셨습니까? 네, 김연경 선수가 결국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죠. 네. 그리고 또 코보컵 대회가 지난 주말부터 남자부를 시작으로 해서 컵 대회가 또 2주 동안 열리기 때문에 네.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정 PD님과 배구 이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배구 재밌겠네요. 네. 김연경 선수 결국에는 뭐 태극마크를 내려놓는군요. 뭐 계속 좀 어느 정도 좀 비추긴 했어요. 계속 네, 그렇죠. 뭐 네. 이 마지막 올림픽이다 이렇게까지. 맞습니다. 국가대표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맞습니까? 국가대표 은퇴죠. 국가대표, 벌써 국가대표 은퇴. 17년 차입니다. 벌써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돼 왔던 이 태극마크인데 저는 이 김연경 선수가 경기 끝나고 우는 거 처음 봤어요. 진짜 그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구나. 이제는 좀 편한 모습으로 뭐 예능도 좀 나와도 되고 혹은 뭐 이제 소속팀에 집중할 정도로 이제 좀 놓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네.
2004년에 대표팀에 합류를 했더군요. 그때 고등학생이었지 않습니까? 네, 그때 주니어 대표팀에서 또 주장을 맡았고요. 네. 그러면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성인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이제 태극마크와의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됐었죠. 그렇죠. 그동안에 올림픽 3번 나왔고요. 아시안 게임에 4번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참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았습니다. 뭐 무릎 수술도 하고 또 복근 근육이 찢어졌던 그런 부상 속에서도 이번 그 도쿄올림픽에 또 이제 최종 예선에서 참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. 네. 그리고 이번 이 도쿄올림픽 이 마지막 무대에서도 이 감동의 이 투혼, 정말 이 몸을 달리는 그런 어떤 모습. 또 이 마지막까지 또 선수들 후배들 선수들을 다독이는 그런 해보자고 모습들까지 네. 정말 참 대단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나이도 있고 네. 또 워낙에 이 국가대표로서 하여튼 활동을 정말 오래 해왔잖아요. 그렇죠. 오래 해왔고 참 이런 헌신과 그런 투혼에 많은 이 배구 팬들이 참 김연경 선수를 향해서 찬사와 뭐 칭찬, 뭐 고생했다고. 감사까지 그러니까요. 좀 그런 어떤 하는 분위기입니다. 그야말로 이제 전설이 된 거죠. 맞습니다. 그렇죠. 전설이 네. 돼서 이제 은퇴를 국가대표 은퇴를 하게 된 건데 뭐 네네. 배구 선수 생활은 계속 뭐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번에 이제 중국 상하이로 이적을 해서 또 이제 그렇죠. 선수 생활은 계속 할 건데 저는 예전에 그 국가대표 감독님이 김연경 선수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연경이가 30점 이상 올려야 이길 수 있는데 어제는 28점에 그쳤다. 아하. 그러니까 이게 김연경 선수 정도의 공격력 있는 선수가 해주는 건 맞는데 문제는 김연경이 그 월드 클래스인 이유는 공격도 잘하지만 리시브 디그 같은 수비를 너무 잘하잖아요. 그렇죠. 쉽게 축구로 비하면은 수비 잘하는 메시다.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만큼 또 이제 체력 부담도 많았고 체력 소모도 많았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국가대표에서는 오히려 소속팀보다 더 수비 부담이 많았다.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요. 정말 모든 걸 국가대표에 다 불태우고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김연경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선수 생활을 했다.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는 어제였나요?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본인 SNS에 그 일상생활을 이제 즐기는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가 좀 봤는데 그 골프채를 골프 클럽을 이렇게 잡고 그렇게 있는 모습도 이렇게 있더라고요. 이 최나연 선수랑 이제 재활을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또 최나연 선수 그 이제 동영상 그 유튜브 너튜브 채널에도 네네. 나와서 이제 골프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뭐 반려견과 함께 이렇게 있는 모습도 있었고. 그러니까 배구도 배구지만은 저는 김연경 선수가 앞으로 일상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러네요. 네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을 내려놓고 조금 더 그런 인생을 좀 즐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. 이 기사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. 김연경 이어 계속 은퇴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지금 이제 김수지 선수, 이제 김연경이 절친이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. 이번에도 경기 끝나고 빨리 와 이러면서 사진 찍자고. 네. 김수지 선수에다가 같은 센터 포지션에 양효진 선수도 이번에 아이고. 같이 은퇴를 선언했죠. 네. 사실 우리나라 여자 배구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높이거든요. 그 와중에 이제 높이에서 큰 도움이 됐던 김수지, 양효진 은퇴했고 사실 이 높이가 걱정이라서 지금 몸 상태도 성치 않은 김희진, 염혜선 선수가 블로킹을 위해서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했을 정도로 앞으로 이제 그 김연경도 장신연대 은퇴를 하게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좀 우리 키 큰 우리 어린 선수들이 그러니까요. 배구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이게 배구하면 키가 더 크고 그럴 텐데.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선수들을 또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렇죠. 그런 시스템 체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V리그가 많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그런 분위기에서 또 좀 뭔가 이제 팀도 지금 이번 시즌서부터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구단이 또 창단을 그렇죠. 해서 함께 합류하게 됐고 네. 판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그런 풀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. 저는 좀 올해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제 세대 교체가 아주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이었고 네. 그 이다영 자매가 네네. 그 바통을 이어받을 줄 알았단 말이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이다영 선수 같은 경우는 높이가 있는 세터였고 이재영 같은 경우는 김연경이 공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이제 다른 쪽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죠. 재영 다영 자매는 그리스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네, 뭐 수개월 전부터 그리스 팀에서 러브콜이 왔다. 그리고 뭐 지난 15일에 이 자매가 출국했다는 그런 지금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. 하지만은 대한민국 배구협회가 이 국제 이적 동의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겠다. 이렇게 지금 방침을
아주 확고하게 지금 세운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이 폴란드의 한 배구 매체가 이런 또 소식을 전했습니다. 이 문제가 스포츠 중재재판소 제소를 추진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 언론사의 좀 추측, 전망성 기사이긴 합니다만, 네. 예, 이게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이 제도적인 그런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구단 또 이재영, 이다영 측 또 배구협회 이 사이에 또 어떤 좀 행정적인 문제들이 또 복잡한 문제들이 오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. 자, 스포츠 저에게 할당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그래도 네. 재미난 코보컵 일정 얘기 전해주시죠. 네, 남자부가 14일 개막에 21일 날 결승하고요. 이틀 후에 여자부가 개막을 해서 29일 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. 남자부 먼저 하고 여자부 맞습니다. 이어지는군요. 네. 아, 요즘 뭐 배구 재미에 푹 빠져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데 아주 볼 게 많아졌습니다. 그러니까요. 도쿄올림픽 주역들 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뭐 박정아 선수, 김희진 선수, 뭐 이소영, 오지영,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출전을 준비하고 있고요. 네. 워낙 이 도쿄올림픽에서의 감동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컵 대회에서 그 감동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. 네. 코보컵은 원래 새 시즌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있었습니까? 네, 한 전력을 점검하고 외국인 선수가 합류하기 전에 국내 이적 선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 점검인데 사실 삼성화재 같은 경우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선수단이 무려 18명이나 코로나에 감염되는 비상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네. 단체 훈련 한 번도 못했다 그래요. 정말로요. 그래서 2연패 빠졌으니까 예. 빨리 좀 컨디션을 끌어올려야겠죠. 그렇군요. 남자부는 14일에 개막을 했으니까 지금 경기가 많이 펼쳐졌겠네요. 네, 오늘도 두 경기가 열렸고요. 지금 국군체육부대가 초청팀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네. 1차전 이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이겼고 오늘도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이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 돌풍 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그리고 조금 전까지 제가 본 걸로는 대한항공과 이 KB손해보험이 경기를 치르고 있었고 3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 대한항공이 2세트를 모두 이제 가져가면서 아하.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 뭐 대한항공이 엄청 강호가 됐어요. 그렇죠. 예전에는 삼성과 현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었는데 대한항공이 뭐 정규 시즌 우승하고 파이널까지 우승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는데 다음 시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겠고요. 네. 서재덕 선수는 저는 보고 못 알아봤습니다.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몸무게가 무려 평소 몸무게보다 40kg 이상 쪄가지고 138kg까지 올랐다 그래요. 그러니까 원래 서재덕 선수가 좀 잘 찌고 잘 빠지는 체질이라고는 하는데 그동안 이제 오프 시즌 동안 훈련을 잘 못하면서 찐 몸을 그래도 또 95kg까지 다시 감량을 해서 코트에 서서 이번에는 두 자릿수 득점도 기록하는 걸 보니까 네. 사실 뭐 근육량이 빠진다든가 이런 신체적인 문제만 아니면 저는 비시즌에 그럴 수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. 네. 근데 앞으로 잘하면은 그런 얘기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죠. 감량의 아이콘이 됐죠. 그러니까 말이에요. 네, 좋습니다. 건강한 몸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이 소식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정현호 KBS 스포츠 PD,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. 박태원의